마지막 주제,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는 정말 궁금해 하시고 도대체 속사정이 어떤가 이런 건데, 자, 한국당이 삐걱대는데 이 삐걱대는 전조로 우리는 이미 이제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전원책과 김병준 사이에서 이제 긴장 관계 내지는 분열 조짐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한국당 사람들 좀 만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아, 저 몰라요. 저는 한국당 분들도 물 먹은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물 먹더라도. 그런 사람들 불만, 불평은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 불평을 제가 이야기하면요, 그렇게 진짜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지식인이라면은 네. 불만, 불평을 넘어서서 불만, 불평 가운데 있는 팩트가 과연 진짜 팩트인 건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게 능력인데 제가 그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류만 만나다 보니까 제가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한국당이 이제 이건 비정상인 겁니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당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을 끌집어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또 그 외부 사람을 끌어온 사람이 혁신하라고 했더니 또 능력이 딸리니까 또 외부 사람을 끌어온다. 쉽게 말해서 대리의 대리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대리의 대리가 생각이 틀리면 이제 이게 솔직히 말로 골 때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이 같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틀리다고 하니까는 이제 전원책 변호사는 무슨 소리냐, 뭐 김병준 위원장이 밤늦게 택시 타고 내 사무실 들려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 전원책 그분이 굳이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굳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믿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제 내년 2월에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핵심은 당협위원장, 인적셋이 얼마나 가능한가죠. 인적셋이. 사실 혁신의 기본은, 정당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게 인간에서 움직인 거. 정치는 모든 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입니다. 나한테서 공천을 주고 받는 사람도 인간이고, 선거를 한 사람도 인간이고, 선거 운동을 한 사람도 인간이고, 상대방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정책 쇄신도 좋고, 이념 쇄신도 좋지만, 바로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정치의 본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과연 한국당이 인적 쇄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여기 핵심인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정말 한국당 이게 보기 싫은 사람을 다 밀어내고 좀 깨끗하고 젊고 이런 사람을 바꾸라고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전원책 변호사는 그거 하려고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 좀 달라져요. 처음에는 뭐 한다. 요즘 보면은 뭐 인적 쇄신이 최선은 아니다. 지금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 걸 수 있는 사연 됩니다. 저는 안 겁니다. 괜히 좀 부담 드릴까 봐서.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당협위원장을 교체를 해서 앞으로 해서 11월 말 12월까지는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수준이 될 것인지,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기존 기득권 가졌던 분들이 자기가 잘렸다 해가지고는 막 떠들고 뭐 한다든지 탈다든지 여기 한바탕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지금 하는 분위기로 볼 때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한국당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대충 하고 전원책 변호사도 그냥 대충 타협하지 않을까. 전 전원책 변호사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타협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인물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한 나라의 아베의 외교에 대해서도 역사를 통해서 보자 하면 또 그 인물에 대해서도 그 인물이 지나온 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건질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원책과 이제 김병준의 경우에는 한마디로 전원책 변호사는 나한테 정권 다 준다고 했는데 웬 간섭이야. 입 다물라가 전원책의 구호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김병준은 어떠냐? 아직 학자고 변호사라서 내가 좀 막아준 건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조강특위 위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나는 비빔밥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입 다물라고 외장을 치는 사람과 그냥 나는 비빔밥이에요 그러면서 밤에 택시 타고 온다고 아까 우리 이 안 원장도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신문에 실렸는데, 전원책 변호사는 그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야밤에 택시를 타고 올 정도면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통화도 자주 하고 만나기도 자주 한다 그러는데 야밤에 택시 타고까지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삐걱대도 이것은 굉장히 많이 삐걱대고 있다. 우리가 그런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많은 걸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김 고산자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전원책 변호사가 털고 나올 것 같다. 이게 전원책 변호사의 그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그 화를 마구 내고 다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면에 또 전원책 변호사는 굉장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컨퍼미스트, 아주 상황론자, 거기에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수를 갖고 전원책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전원책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원책은 과연 뭘 원한 것인가? 두 번째, 김병준은 또 뭘 원하고 있느냐? 근데 자, 이 전원책이나 김병준이나 다 외인 부대입니다, 여러분.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 외인 부대들은, 용병들은 애정이 없습니다. 이득만, 돈만 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수술을 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또 그 수술할 사람은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데 피 묻히기가 싫다 해서 이렇게 김병준 불러오고 또 김병준은 나는 또 피 묻히기가 싫다고 해갖고 OEM을 2차 OEM을 해가지고 전원책을 불러오고 저는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안 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강특위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사람을 갈면은 현역 의원들이 나와갖고 그 다음부터 선거운동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다음 총선은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대로를 국민들이 못 참아서 보수를 지지하지 못하는, 즉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한국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과 뒤집어 엎어지더라도 당이 깨질 각오를 해야지. 사직생, 이 말을 지금 한국당은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제가 이 프로에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한국당 내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 보수 쪽 내에서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자, 막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뭐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한국당의 경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안 됩니다. 쉽게 그렇게 되잖아요. 여당은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경찰권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송 장악하고 있죠. 방송 장악하고 있죠. 언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엮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낙관하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합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자, 국민들이요,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선거는요, 결국 중간층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누가 중간을 먹는 중원 장악 전략입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이 모습의 한국당 이 모습으로 중원을 장악하느냐? 장악 못합니다. 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는요, 대안을 찾는 선거 두 개에서 미래에 대한 투표와 과거에 대한 심판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그러면 내년 전해에 있을 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투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투표이자 또 하나 미래에 대한 투표예요. 그럼 미래를 한국당이 미래의 대안이 된다고 해야지 한국당 찍어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한국당 현재 모습 가지고서는 정말 고개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을 알바로 생각하는 사람들, 노후 보장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극단적인 소리를 해서 인기 있는 말이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집단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상처가 나더라도. 정말 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 위기에 빠진 암 환자입니다. 그러면 암세포를 도려내야 되는데 야 대충 하면 그냥 낫 수 있겠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 제가 아까 만나봤더니 이야기는 합디다. 이야기는요. 네. 이래서 고사하는데 모른다. 의원들은 모른다. 이분들은 의원들 아니에요. 의원들 고사하는 줄 모른다. 정말 우리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 넣어놓으면요. 개구리는 죽는지 몰라요. 천천히 따뜻하니까. 그래 고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정말 현다보다는 아이고 이 상태면 차라리 투표 안 해요. 많은 보수 지지자 투표장에 안 나갑니다. 투표는요, 선거 투표의 핵심 뭡니까? 내 지지자가 나와서 투표하고 상대방 지지자가 투표장 안 나오면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면은 보수 지지자들이 투표장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꿔야 되고 기득권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 사람들은 기득권 내려놓으면 전부 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래가지고는요, 선거 진짜 지고 폭망합니다.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한국당의 위기고요.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 뭐하러 왔습니까? 지금 뭐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비상대책 혁신위원장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야밤에 택시 타고 돌아다니려고 왔나 보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네.
자, 우리가 자유한국당 문제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은 3선 이상의 사람들이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조강특위 안에서 볼 때 득표율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칼같이 쳐내야 됩니다. 왜? 지역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하나의 당내 정치를 위해서 지역위원장 지키고 있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쳐내야 됩니다. 보수가 무능해서 이렇게 선거 권력을 그대로 가졌으면서도 쫓겨났지 않습니까? 정권을 갖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지역위원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벌써 전원책 변호사, 김병준 위원장, 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당 안에 있는 능글능글한 3선 이상들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뭐든지 씌워갖고 김병준도 무능했고 전원책은 자기 정치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내칠 겁니다. 그러기 전에 김병준 위원장이나 전원책이나 비록 외인부대지만은 즉 인정사정 없고 인연 없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쳐내야 되는 그걸 두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글쎄 저도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좀 잘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당밖에 남은 당이 없으니까 한국당 게시판에 가가지고 3선 이상 전부 불출마 선언해라. 그 다음에 실적 안 좋고 득표율로 봐서 지역에서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불미스러운 사람, 지금 뭐 음주운전 뭐 2번이면 잘리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득표율로 확실하게 잘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알면서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그 속내가 뭐겠습니까? 확실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당에 현재 책임지고 있는 분들 정치적 욕심 내려놔야 됩니다. 김병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원책 비대위원도 뭐 조강특위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 내 중진이라는 분들 본인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정치적 미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국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정말 바라면서 바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요구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상황이라는 게 자, 아까 에스트킴님이 한국당 말고 없냐고. 근데 저도 정말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정치라는 건 살펴봐야 되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당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돈과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지금 한국 정치권 내에서 보수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국당을 말하자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을 확실하게 투사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제일 문제는 한국당의 3선 이상이라는 거. 그들은 탐욕스럽고 그들은 욕심이고 그들은 저렇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확실하게 무능한 점으로 일조를 했으면서 무슨 국회의원을 또 하겠다고 무슨 세금으로 월급을 또 받겠다고 정말 철면피에다가 파렴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가혹하게 그들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초세선 가운데서도 네. 국회의원을 알바로 생각하는 사람들, 노후 대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지역구 다니면서 상가집 다니면서 그것이 정치의 다인 걸 착각하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걸러내야 됩니다. 네. 네. 저나 안영환 원장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 안 된다 저는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 된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에서는 게이트 키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속수무책이었는데 그게 SNS 때문이었던 겁니다. 트위터로 직접 소통을 하니까 미국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말하자면 하도 이 미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그 정치인을 보면 저 사람 절대로 대통령 돼서는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 대통령 되면은 완전히 나라 바치고 정권 바칠 사람이야. 그걸 아는 이들이, 아는 가까이서 본 국회의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이트키핑을 해야 되는데,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 형광등이 뭐, 아우라가 100개입니다. 이렇게 아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네. 선생님. 저기, 구독자 선생님들 꼭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